예, 노만석 직무대행님, 예, 우리 관봉권 띠지 얘기 좀 한번 하고 갑시다. 저 예. PTA 보시면 제가 이 사건 관련해서 몇몇 수사관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되냐 그랬더니 수사관들이 다 똑같아요. 아주 간단한 사건이다. 이거는 건진법사에게 검찰이 인사청탁한 건 관련해서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 압수수색을 한 거다. 근데 돈이 세 가지가 나왔다. 한국은행 관봉권, 신한은행 띠지, 고무줄 묶음 현금. 그러면 적어도 청탁을 세 군데 이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 모든 수사관이 딱 보면 아는 거다. 그런데 여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더라. 뭐냐? 한국은행 관봉권이 있다. 저건 개인이 돌리는 돈이 아니니까 아주 큰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다. 대통령실일 수도 있겠죠. 통상 기본적으로 수사의 기초를 아는 사람들은 야, 경로세계를 찾았네. 그렇게 해서 각각의 띠지나 이런 것들을 증거로 보관하고 그 경로를 추적해 들어가는 것이 이 수사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걸 다 모아놨어요.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3,300매 1억 6,500 하면 이게 한 사람한테 온 건지 누구한테 온 건지 도무지 안개 속에 묻혀서 추적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냐? 두 가지를 보면 되겠다. 이 수사관들이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개인의 실수라고 한다면 검찰은 중징계하고 한직으로 보낼 거다. 왜? 조직적으로 위협받을 일은 없겠죠. 개인의 실수니까. 그런데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 외압이 있었다. 그럼 분명히 찾아봐라. 누가 개입했는지를 찾고 그 사람은 분명히 승진됐을 거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분명히 꽃보직으로 갔을 거다. 결론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죠? 직무대행님 그렇습니다. 자, 제가 찾아봤습니다. 누가 있는가? 10월 23일 날 국감에서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이주연 계장에게 질의를 해서 진술을 받았죠. 검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회기했다. 그 검사가 누구냐? 최재현 검사라고 했습니다. 최재현 검사. 그때까지는 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너스레 떨다가 그날 이주연 계장이 최재현 검사의 지시를 받고 회기했다라고 나왔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수사관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최재현 검사가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25년 1월 9일에 최재현 검사가 처음 사라진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폐기시켜놓고 인지를 했다라는 궤변을 늘어나요. 한 달 뒤에 2월 3일 야,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장으로 승진을 해요. 야, 수사관 얘기 똑같다.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꽃보직을 받고 영전에서 갑니다. 이 영전 누가 했습니까? 이거 누가 했습니까? 직무대행께서 하셨잖아요. 직무대행께서. 그죠? 다음 페이지 열어주세요. 쏙쏙 들어오네. 그 검찰이 통상 어떻게 움직이냐? 첫 번째, 은폐를 지시한다. 두 번째, 은폐를 효과적으로 해준 사람은 승진을 시킨다. 세 번째, 승진 이후에 꽃보직으로 보직이동을 시켜준다. 똑같습니다. 마약 게이트 은폐 의혹, 신준호, 윤국권, 김현실 전부 다 승진했죠. 승진 이후에 얼마 뒤에 꽃보직으로 주요 보직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그죠? 최재현 관봉권 띠지분실 은폐 의혹이 있는데 승진을 시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영전을 시킵니다. 이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다 윗선이 있는 거다. 윗선이 누굴까? 윗선이 놀랍게도 마약 게이트 은폐 의혹 우리 직무대행께서 합수단 단장하셨죠, 그죠? 합수단 단장하시지 않았습니까? 안 하셨어요? 합수단 단장은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예, 예. 이 사건에 관여 안 하셨어요? 이 보직에? 팀을 제가 자, 최재현 검사 예. 부장 승진 아까 물어봤죠? 예. 서울로 데려온 거 본인 아니세요? 그리고 최재현 검사가 그렇게 뭐 좋은 보직으로 간 건 아닙니다. 좋은 보직으로 간 게 아니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건 좀 너무 제가- 예약 같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 우리 직무대행이 윗선입니까? 누구의 윗선 말씀입니까? 저 사건에 윗선 아닙니다. 그냥 아니에요? G 라인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무대행 맡겨놓고 떠난 이유가 저보다 은폐시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저 그렇게 뭐 은폐시킬 만큼 재주가 뛰어난 나중에 검사가 문제 드러나면 다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예예 위정죄 처벌 받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제안드리죠. 예, 예. 그런 의혹이 터져나왔어요. 그러면 의혹이 터져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최재현, 인재, 상설특검에서 수사하고 시작이 되죠. 예. 관봉권 띠지,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직위 해제 시키세요. 예? 보직에서 빼세요. 상설특검 검사가 제대로 되게끔 한직에 내버려두고 조사에 철저히 협조하면 제가 직무대행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관련이 없다 그 말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지금- 마약 관련해서도 저분들 마약 주요 수사보직에서 다 빼세요. 그리고 어쨌든 국민적 의혹이 저 세 사람이 인천지검 있을 때 마약 세관 사건 덮었다라고 하니까 한직에서 빼고 보직에서 빼고 수사받게 하시면 제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분들은 전부 법무부와 지금의 이 정부의 법무부하고 대통령실에서 낸 인사지 제가 낸 인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전제 사실이 좀 잘못됐습니다. 본인들이 추천한 거잖아요. 안 들어준다 보다 총장이 의견에 안 듣고 그냥 했나 보다. 제가 이제 저 의원님 저렇게 생각을 해서 저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 저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저것이 단 하나라도 밝혀진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 제가 기억합니다. 예, 예. 네. 아니 국민은 다 아는 내용이죠. 의사진행 발언 좀 1분짜리 의사진행 발언. 국민이 뻔히 다 알지. 없어요. 아니 저기 그 네, 데시벨 다음은- 좀 해주세요. 예? 자료요구는 주진호 의원님이 받아 못 주시나요? 사납니다. 그 데시벨에 기여하는 분 중에 한 분은 송석준 의원님도 포함되실 것 같은데요. 아시잖아요. 우리 그 국회 방송 다시 검증해 볼까요? 그럼 주세요. 송석준 의원님 제안하시면 국회 방송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만. 데시벨 좀 해주세요. 송석준 네. 끌어들이지 마. 가만히 있는데 자꾸 끌어들이고 있어. 서영교 가만히 있어. 자제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데시벨 좀 낮추세요. 송석준, 내가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어요. 데시벨 좀 낮추세요. 끌어들이지 말고. 데시벨 좀 낮추세요. 봐주니까 자꾸 끌어들이네. 데시벨 좀 낮추세요. 조심해. 네, 그 송석준 의원님께 속기사 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일 겁니다 아마. 네, 주진우 의원님보다. 네. 저런 스타일 귀엽다고 생각하니까. 좋겠네. 그러니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냥 빈말로 한 게 아니라 진심이고 네, 다음 질의는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찰부장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가능하면 그 왼쪽으로 좀 서주시죠. 위원님 저기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러시죠. 예, 예. 네. 드시죠.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관봉권 삐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한테서 압수한 관봉권의 삐지가 분실이 됐는데 이거를 구주위에서 분실을 했거나 또는 고의로 이것을 없앴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담당 검사나 수사관들은 전혀 그런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관련자들이 이게 누구 지시에 간 것이 아니고 내가 부주의한 건데 만약에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다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예. 그럼 여기 저는 이제 중요한 점이 이 띠지를 분실해서 수사에 중요한 정보가 이제 사라졌다. 그 자금 추적에 필요한 어떤 단서나 증거가 없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띠지에 나와 있는 여러 정보들은 관봉권에 겉을 포장하고 있는 스티커 안에 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띠지에 있는 모든 정보는 관봉권 스티커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관봉권 스티커는 띠지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피지와 관련된 그 상세한 수사 보고를 네. 수사 보고가 기록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관본권 스티커는 이미 다 사진 촬영이 돼서 지금 언론에도 공개가 됐고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띠지에 있는 정보가 수사를 하는데 꼭 필요해서 중요한 정보인데 이것이 없어져서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게 됐고 이 범죄를 은폐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중간 감찰 결과를 네. 장관께 보고를 했기 때문에 네. 최종 결과 발표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권으로 이전하기로 확인은 다 되는 네. 상태라는 거죠. 적어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가 없어진 건 아니다. 이 정도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께서는 띠지 이상으로 지문과 관련된 수사도 차질이 생길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한문혁 부장검사 관련 보도를 봤어요. 제가 그 특검 파견 검사가 피의 혐의가 있는 사람과 같이 식사했던 것이 드러나서 지금 복귀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4년 전에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됐고 원래 알던 사람은 아닌데 우연히 만나게 됐고 어떤 자리에서 그리고 사건 관계자인 거는 더더욱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는데 이렇게 보도된 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까? 감찰 진행을 좀 해봐야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검에서 감찰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감찰 착수한 겁니까? 시작을 했나요, 감찰을? 저희가 네, 시작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감찰 내용에 대해서는 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좀 어려운 상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직무대행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저는 이런 일이 그 민중기 특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민중기 본인은 주가 조작 공범으로 지금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네오세미테크라는 주식 아주 유명한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피해자가 7,0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이 2천억이 넘는 사건입니다. 개미들 피눈물 나게 하고 본인은 1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아무런 입장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종목으로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본인도 거기서 시세 차익을 본 다음에 같은 주식에 대해서 주가 조작으로 수사를 하냐 하니까 수사 대상은 아니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 대상이 아닌데 왜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하면서 지금 자기 직원들, 파견 나온 직원들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엄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민중기 특검 수사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제 뭐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 부탁. 전달이 안 됐습니다. 저한테. 그때 못 바꿉니다. 한번 바꾸면 그날은 끝까지 갑니다. 네. 박지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상용 검사도 얘기 나오죠. 저리 나오죠. 조용히 하세요. 나가니까 조용해. 가세요. 어서 가세요. 박성룡 검사. 제가 서울중앙지검 25년 고객입니다. 25년 검찰에 아니, 잡혀다니면서 수사를 받고 지금도 재판 중이에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게 검찰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검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25년 전 수사를 받을 때도
돼지고기에, 술에 검사가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막는 사람은 교도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을 늘 검사들은 해촉시켜요. 그 방에 못 들어오게 하고 밖에 기다려라. 그렇지만 수사하면서는 교도관 반드시 배석해야죠. 반드시 하는 거예요. 박종철 고문 사건도 정의로운 교도관의 진술로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교도관들이 적은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대한민국 교정본부 교도관들이 오늘 박성령 검사의 그러한 진술을 보고 엄청나게 흥분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힘이 없어요. 제 말씀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교도관이 거짓말을 기록합니까? 평가가 잘못된다는 취지입니다. 교도관이 수사는 다 들어가세요.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들어가세요. 네. 제가 25년 당해봤다니까. 3년 감옥도 살아보고. 우리 총장 대행 예, 검사 생활 몇 년 하셨어요? 26년째입니다. 26년 전 예. 안기부에서 검찰을 어떻게 출입했습니까? 안기부 직원들이 월요일 날 가서 검사님 어제 골프 몇 타 치셨대요? 그 변호사님 술 잘 잡수대요? 하면은 아무 소리 못하고 다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개혁해 준 게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지금 검찰의 국정원 아이들이 나와서 간섭합니까? 출입도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달라졌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아니 어떻게 박상용 검사가 교도관이 기록한 제가 25년 경험한 지금도 변하지 않고 정의로운 교도관의 기록을 아니라고 저런 철면피한 검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검찰의 운명을 자업자득해서 해지되는 거예요. 관봉? 감찰부장 이리 나와보세요. 네. 대한민국에서요 관봉을 제일 많이 써본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제가 볼 때 관봉을 김건희가 처음 받은 거예요. 윤석열이 받았죠. 받아가지고 건진 법사한테 이게 관봉이야 하고 주니까 갖다가 모셔놓은 거예요. 신주다시. 그리고 아까 뭐 우리 신동욱 의원 말씀하시는데 위에서 시켰든지 밑에 사람들이 실수했든지 관봉 딱지를 없앴다. 이것은요 어떻게 됐든 잘못이에요. 자 보십시오. 과거에 유병헌 모 종교 책임자 있었죠? 네. 그분 시체를 발견했는데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때 현장을 가보니까 풀을 다 베버리고 증거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왜 그랬냐? 오기 흉하니까 사람들이 보는데. 자, 이재명 대표 피살됐을 때 와이샷 쓰고 이 자국이 다 없애버렸잖아요. 관봉 그렇게 없은 것을 누가 수사기관의 제1은 증거 보존인데 이걸 믿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엉터리로 하려고 마세요. 국민이 훨씬 똑똑합니다. 1분만 쓰고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저 빨리 질문 나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송석준 의원님이 오늘 진짜 질문을 잘하셨어요. 진짜 존경합니다. 기술 유출, 마약, 국제 도박, 국제 범죄,
로맨스 캠, 보이스피싱, 해킹. 아까 뭐 어떤 과장 나와서 해외 기술 유출 다 검찰에 한다. 다 국정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이제 회법 이런 범죄는 다 국정원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국정원이 당신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내 정보는 수집 안 하고 개입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좀 바뀌어야 돼요. 저는 여당 민주당 출신 의원이지만은 반드시 법이 바뀌어가지고 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 검찰에서 다 한다고. 그건 다 국정원에서 만들어줘가지고 하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죠. 검찰에서 하는 것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대형 사건은 다 그렇게 되니까 특히 해킹 같은 것은 지금 보십시오. 다 일어나잖아요. 이건 절대 못 막습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함께 경찰과 기사가 함께 하지 않으면은 검찰이 놓치는 거예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조수. 그래서 예. 우리 송석준 의원 진짜 오늘 질문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당혹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는 그 국정 경험과 또 연세도 최고령자시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좀 예의를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 위원님의 성함을 그냥 막 불러버리던데요. 박지원 위원님, 선배 위원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송석준 위원님은 지금 칭찬을 뭐 한 3번 이상 들으신 것 같으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문제하세요. 네. 지금 저 이렇게 검찰이 칭찬합니다. 네, 서로 칭찬하면서 진행합시다. 네. 네. 갑자기 훈훈해집니다. 네. 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 저는 칭찬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도 훌륭하게 회의를 진행하셔갖고 위원장님은 껌껌이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 정정해 주시고 우리 당 의원님들 1분 더 주시는 건 못 봤는데요. 박지원 의원님 1분 더 주시고 의사진행 발언, 반론 발언, 신상 발언 다 주시고 우리 당은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발 좀 공정하게 해주실 네, 것을 제가 다시 다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데 끼어들지 마십시오. 자, 검찰총장 직무대행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실 겁니다. 의혹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정권 잡은 다음에 한 것은 의혹 부풀리기하고 뒤집기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고 그리고 의혹 부풀리기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거에 지금 부안해동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무슨 상설특검입니까? 내란 특검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엊그저께 최혜병 특검도 5개 영장, 구속영장 전부 기각됐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지금 민중기 특검 자체에 지금 윤리성, 도덕성은 물론 범죄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설 특검을 한다고요? 저는 백혜룡 경정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면 또 세관 직원이 진술을 번복한 거 보면 이것이 허구 소설이나 마찬가지인데 마약 수사를 하라고 동부지검에 보낸다고요? 업무가 분장되었지만 옆에 부에서 그 인천세관 마약 의혹 사건 하고 있는데 거기다 보낸다고요? 관봉건 띠지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수차례 들어보니 거기에 유의미한 수사 정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상설 특검을 한다고요? 쿠팡 사건은 뭡니까? 그 담당 검사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수사하고 그 민주당에 그렇게 뒤집고 싶은 한명숙 사건 수사한 검사 아닙니까?
영장 사실을, 영장 발부 사실, 영장 집행 사실을 쿠팡에다 알려줬다, 수사 사실을 알려줬다, 이게 문지석 검사의 주장인 것 같은데 영장 정결했다며요. 그럼 윗선이 어떻게 합니까? 전 도대체 이런 거를 왜 검찰이 부안해동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설특검에서 하면 그 결론에 대해서 수긍할 것 같습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지금 감정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직무대행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은 감정의 그 국제 준칙이 합의가 원칙이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제가 보니까 그거는 그 기구마다, 국제 기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다만 우리는 1986년 이후에 모두 합의 원칙에 따라서 했고, 그러한 관행에 맞춰서 그 수사의 그 감정에 관한 준칙을 2022년 12월에 개정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의혹 부풀리기에는 맨날 공익제보자가 나오는데, 공익제보자라는 오세원 감정사, 이분은 본인이 70일 넘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본인이 한 감정 건수가 1년에 14건이 60일이 넘었는데 그중에 12건이 오세원 감정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속한 의혹 부풀리기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또 상설특검으로 가져가고 하면 계속해서 의혹만 자꾸 커집니다.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런다고 여러분들 보안수사권 더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끊어내야지, 검찰이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보안수사권이라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공판 송우 부장님 나오셨나요? 자, 대통령 사건 지금 재판 정지가 다 돼 있는데 왜 기일 지정 신청 안 합니까? 검찰 입장도 헌법 84조를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헌법 68조 2항하고 같이 그 조화해서 해석은 안 합니까? 저는 그 공판을 그 공소를 유지하고 할 그 책무는 검찰에 있다면 이런 부분을, 아니 법원이 84조 한 줄 쓰고선 5개 재판을 전부 다 연기시켰는데 이거 기일 지정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지금 민주당이 또 재판 정지법을 만들겠다고 해요. 판검사 처벌법에다가 재판 정지법 만든다고 하는데 이 재판 정지 해보세요. 또다시 국민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대통령 무죄라는데 재판할 건 하고선 빨리 끝나고 국민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검찰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공판 송무부장님, 헌법 84조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 검토 보고서 대검의 입장이 뭔지 저희 방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 기회 주시면 대검 입장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이제 89조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의견들도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 89조, 84조에 따라서 지금 법원에서 모든 재판을 기일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들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 결론은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게 지금 검토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훈 참고인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네, 질의하겠습니다. 자, 질의 앞서 차장님 좀 물어볼게요. 예. 오늘 국감 내내 그리고 이번 올해 국감 내내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을 옹호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민주당, 여당은 검찰을 잘못을 질타하고 지적하고 이상하게 야당은 검찰을 계속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힘이 왜 검찰을 옹호한다고 생각하세요? 얘기해 보십시오. 그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답하기 어렵겠죠? 자, 야당, 국민의힘이 검찰을 옹호하는 것은 같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익 공동체로 그동안 대한민국 기득권 사회를 옹호했던 세력들이에요.
아까 뭐 국민들을 위해서 2차 저지선을 검찰이 만든다고요? 그거 거짓 선동하지 마십시오. 즉 쿠팡 사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문서 위조했던 사건 이런 것들이 그런 민생을 파괴시키는 검찰의 행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말고 역사 앞에 진실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볼까요? 그 검찰이 특활비 PPT 먼저 보시죠. 특활비 없어서 수사 못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한번 봅시다. PPT.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중요한 수사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도 마약 수사 범죄 수사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민생 범죄 대응 어렵다. 다음 페이지. 윤석열은 계엄 사유로 들었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한다. 마약 범죄 단속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인지 한번 봅시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검찰 사건 처리수 한 달 평균 보십시오. 지금 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2025년 올해 기준으로 97,000건입니다. 이 97,000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면서 84억 특활비 펑펑 쓰고 있을 때보다 더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검사 역대 기소율과 불기소율도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마약 사건 이거 더 보십시오. 마약 사건 가지고 지금 예산 줄였다고 계엄 선포하고 이랬는데 보세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보다 지금 오히려 월 평균 800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특활비 없어도 수사 잘하고 기소 잘하네요. 그러면 특활비는 어디다 썼을까요? 우리 기자님한테 이제부터 질문합니다. 이번에 동부지검에서 특활비 사용 내역을 좀 받아보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자료 좀 한번 잠깐 볼까요? 보니까 2022년 1월 설 연휴, 그 다음에 2021년 9월 추석 연휴 이때 집중적으로 돈을 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심우정 당시 동부지검장은 특활비 셀프 수령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주면서 금액 100만 원씩 주면서 정보교류 활동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실제 심우정 지검장의 특활비 셀프 수령이 2,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동부지검 하나만이죠.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연말에는 잔액 털기. 참 별거 다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쓴 거예요? 정보교류 활동? 무슨 검사장이 정보교류 활동을 도대체 누구랑 어디 가서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다음 보여주시죠. 보면 이게 그때 명절 때 떡밥 주는 건데 보면은 안동환 그리고 강백신 이런 사람들 막 주고 있어요. 다 지금 탄핵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떡밥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특활비 용도와 목적에서 벗어나게 위법하겠으면 업무상 횡령죄, 국고손실죄가 성립합니다. 자, 취재를 계속 하셨으니 네. 특히 동부지검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동부지검의 특활비 제대로 쓴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아까 그 심우정 전 총장의 동부지검장 시절 그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이제 2,1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그 동부지검 재임 기간 중 전체 특수활동비 이제 동부지검 전체 특수활동비 집행액이 1억 4천만 원이었어요. 15%를 혼자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 당시 배치표를 보면은 동부지검의 수사 인력이 검사 포함, 수사관 포함해서 이제 100명이었습니다. 100명 넘는 이게 검찰 특수활동비가 실제로 특수활동에 쓰이고 있다면 범죄 수사 등 뭐 기밀 범죄 정보 수집 같은 데 쓰이고 있다면 그 100명의 수사 인력에게 지급이 되었겠죠. 이걸 이제 검사장 혼자서 이제 15% 셀프 수령해 갔다는 것은 이 자체가 이제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검찰 특수활동비 저희가 동부지검 명절에 집중해서 쓴 것과 연말에 몰아쓰기, 잔액 맞추기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명절 특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난해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로 확정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당시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아서 가져간 검사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명명한 일명 이제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서울 동부지검의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 명절을 앞두고서 동부지검 휘하에 이제 수사부서였던 형사 1부부터 6부부터 포함해서 9개 수사부서 전체와 차장검사, 뭐 인권보호관 등 비수사부서까지 일괄적으로 받아갔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절 직전, 그러니까 설과 추석을 직전을 제외하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집행 패턴이었습니다. 이거는 명절 떡값으로 가져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연말 털어쓰기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이게 이제 지급 사유와 이제 수령 검사의 이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이게 검찰청 밖으로 나온 것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단언컨대 특수활동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은 정말 단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검찰은 국회에 비공개 열람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었죠. 그때 내세웠던 사유가 이제 기밀 정보, 수사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차차 보도를 통해 공개하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료 정말 단 한 장도 없고요. 올해 국회에서는 비공개 열람을 통해서라도 이 지출 증빙 자료가 부디 국회 제출이 됐으면 하고요. 검찰에서 이제 왜 이 지출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그 안에 세금 부정 사용이나 오남용을 넘어서 현금을 가져가고 사실상 무증빙 상태로 놔두는 국고 횡령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범죄 증거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매우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까지 국회 비공개 열람 심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의 검증을 통해서 이 자료가 그야말로 국민 세금 횡령이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차근차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올해 특활비가 하나도 없는데 사건 처리 건수는 오히려 2021년 윤석열 총장 시절보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검찰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에 쓰이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네네 하십시오. 아까 그 대검 차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검찰의 보안수사 관련 통계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보안수사 전체 건수와 명수, 그중 강제수사 건수와 명수, 소환 건수와 명수 이것은 피의자 참고인별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안수사 건수 중에 조사한 건수, 서면 조사 포함입니다. 서면과 그 다음에 소환 조사는 따로 해주시고요. 이 조사 건수는 피의자 참고인별입니다. 두 번째, 공소시효 임박 전 보안수사 건수와 명수 및 그 결과, 피의자 소환 등 수사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구속사건 중에서 보안수사한 건수와 명수, 그 결과, 피의자 소환하는 등 수사한 내용. 그다음 네 번째, 현재 보안수사하고 있는 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장기 미제 현황,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1년, 2년 초과 장기 미제 내역, 그리고 보안수사 후에 불기소하고 기소한 현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당 사건 중에 경찰에 보안 수사 요구할 수 없는 사건과 그 이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그 대검 차장님께서 확증 편향, 그 다음에 제3자적 입장 이런 이유로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난 3년간 가장 확증 편향에 치우쳐서 제3자적 입장이 아닌 입장으로 수사한 사건들이 대표적인 정치 수사들입니다. 지금 그 사건들이 조작되었다는 증언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특수부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 사건들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건들은 특수부 사건이 아니라 대부분 형사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사부를 내세워서 민생범죄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확증 편향이나 제3자적 입장이 아닌 검찰이 검찰권을 지키기 위한 보안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그 보좌해 주시는 분들 지금 자료 잘 메모하셔가지고 요구된 자료를 성실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자료 제출 요구 줄까요? 네, 1분간 네. 사용하면서 해주십시오. 노관석 그 차장님, 아까 관봉권 관련해서 돈 다발 관련해서 그 돈들은 다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로 갔는지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감찰 결과 누가 감찰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자료를 쭉 요구했는데 저한테 위원장님 자료가 왔는데
못 준다 이렇게 왔어요. 아니 발표까지 했으면 주셔야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인데, 그리고 우리 검찰의 신뢰를 뚝 떨어뜨리는 일인데 자료 못 드립니다 이렇게 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 이화영 등 그 공범을 불러서 그 조서는 미작성하고 밥을 먹입니다. 공휴일에 불러낸 날, 그날 식사는 검사실에서 돈을 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냈는지 냈다고 하던데 그 낸 자료 영수증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공휴일에 이 사람들을 불러냈고, 그러면 그때 불러냈을 때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교도소에는 식사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식사비를 제공하는데 그 식사비 제공 내역, 이 내역을 제가 보니까 몇 번을 공휴일에 불러냈는지 저희는 체크해놨는데 그 자료를 그래도 갖고 있는 게 그쪽일 테니까 그 자료와 더불어서 식사비 영수증 내역 일체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영교 의원님은 압수물 창고 CCTV 확인 여부를 자료로 네, 요구했었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답변이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CCTV 확인 여부가 자료를 줄 수 없다라는 말로는 통하지가 않네요. 제가 그런 국어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CCTV 확인을 했다 안 했다 둘 중에 하나지 줄 수가 없다? 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